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정인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용도지구가 아니었죠. 제가 중간에 삽입해서 하나 더 드린 거 있죠. 국토부하고 우리 또 뭐였죠? IUCN에 관한 통합관리였습니다. 그죠? 중간에 제가 용도지구 세분하기 전에 그 내용의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 제가 다른 강의를 하는 과정에 이 기술사 강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건 자료가 안 올려져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조금 다른 일도 있고 어떤 다른 강의를 자료를 만든다고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지금 일주일에 지금 3번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좀 강의를 좀 앞에 있던 거 계속 조금 들으시고 앞에 했던 거 실제로 기술사 강의는요 계속 듣고 몸에 익히는 수밖에 없죠. 실제 자꾸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상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것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했던 것도 해도 늘 새롭죠. 그죠? 왜냐면 그 당시는 다 이해되는 것 같지만 다시 들어보면은 또 이거 못 들었다. 이것도 내가 들었었나? 라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부의 범위가 자신이 공부했던 게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그 당시 옛날에는 못 들었던 것들이 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들었던 거 여러분이 들었어 뭐 이거 다 들었으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 때문이죠. 그죠? 계속 들었던 것을 놓치지 않고 앞에 계속 기억을 또 되살리고 공부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새롭게 또 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부분들 또 제가 다른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통합해서 막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강의 어떤 주제나 대상에 따라서 제가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강의를 크로스해서 하는 강의가 있는 중간에 기술사 강의 있는 것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끼워서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능하면 구독을 들어셔서 하나의 1년의 강의로 듣는 것이 좋고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싫어요 하는 것보다 좋아요 누리는 것이 훨씬 강사한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한테도 더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요. 싫어요 누릴 때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싫다라는 걸 적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더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싫구나 하면은 제가 조금 더 또 다른 방향으로 강의를 해 드릴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저는 일방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어떤 기술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술사라는 합격 아니면 또는 공부하는 과정들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방적인 강의입니다. 실제 마주보면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 강의하고는 좀 다르고요. 대상자도 다르죠. 그리고 지식의 어떤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요 눌리는 것보다는 뭐 때문에 싫다 아니면 이거를 좀 더 다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더 좋고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해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서로가 안 맞기도 하고 저도 사실 시간이 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 제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강의라는 거 여러분 명심을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저는 우리 유튜브 강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강사한테 도움이 되고요. 강사가 힘나면 힘날수록 실제로 더 좋은 강의를 자꾸 많이 올리고 자주 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유의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더욱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영도지구 세분을 하는데요. 앞에 우리가 군 관리 시설에 우리가 적용은 우리가 실제 기반 시설하고 계획 안내부의 최상의 어떤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우리가 영도지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도지구 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거는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구 하면서 앞에는 지금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할 때 넣은 거고 그냥 자료에 있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법 안에 보면요. 경관, 고도 방제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세분이 되어 있죠. 그죠? 국토계획 및 이용 같은 이용이고요. 용도지구는 뭐 때문에 있냐요? 그죠? 그 어떤 토지 이용이 어떤 너무 이 경직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규정을 좀 더 어떤 법에 따라서 더 강화하는 법을 더 강화해서 적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토지 어떤 유형에 따라서 조금 완화시켜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지구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구분을 해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가지 경관지구는 실제로 뭐 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채라든지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완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특화 경관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기사 때는 많이 했어요. 외우기는. 그죠? 특화 경관에는 역사, 문화, 뭐 조망, 가로, 수변, 특화 이래가지고 각각의 경관지구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외우지는 못합니다. 뭐 기사 시험 칠 때 이미 지났으니까. 근데 굳이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는 뭐 여러분이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 뭐 이런 거는 그렇고, 그죠? 자, 보호지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호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원화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떤 애매모호해지죠. 관리 주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사업 주체가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가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 관리를 한다가 아니고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 어떠한 그 세계 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제 통합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떠나서 일단 우리의 그 국토부에서 하는 보호지구는 우리가 뭐 역사 문화, 그 다음에 뭐야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보호지구가 사실 제일 문제가 되죠. 각각의 국토부, 산림청, 그 다음에 환경부 이래가지고 각각의 보호지구를 냈는데요. 다 사업을 각각이 보호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호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이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호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돼 있죠. 그래서 사업비만 잔뜩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관리를 소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중복 지정도 지정이지만 사업을 하는 어떤 비용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습지보호 아니면 역사, 문화, 환경 같은 경우는 문화재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IUCN의 어떠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123의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이것을 상세히 달아놨고, 안 그러면 123의 그 기출문제 풀이 그 자료에도 굉장히 상세히 제가 해놨습니다. 상세히까지는 아니고요. 상세를 하려면 아주 정말 더 봐야 되고요. 환경부 자료까지 다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술사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정도는 그 정도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상세히까지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술사의 공부는 전체적인 맥락 하에 어느 줄거리에 걸려 있는가, 그리고 답지 쓸 때 그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서 쓸 것인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에 완전히 소화돼서 영양분이 돼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답치 쓸 때 빨리빨리 잘 나오고 그게 정말 통합이 돼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뭐 칠학지구 뭐 쭉 나와 있고요. 자, 개발진흥지구 하면서 우리가 관광휴양개발진흥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다 적용인데요. 제가 앞에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산림청건가 아니면은 환경부건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건가 라는 것의 어떤 범위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침입이야? 아니면은 중복이야? 아니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 거야?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강의 그 기술자들 강의 기술자를 위한 강의 적용만 아니고요. 우리가 건설 기술 1을 위해서 하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곳에 그런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잘 안 들어요. 뭐가 그래 자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건축하는 사람이나 토목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듣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적용의 범위라는 것이 보면은요. 이게 산림청 거냐 아니면 환경부 거냐에 따라서 실제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밥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정말 토목하고 건축에서 더 적용에 관심이 더 많아요. 웃기는 게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적용의 범주였어요. 가로수 계획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건 산림청의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우리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냐 하겠지만 우리 산림청의 범주가 되면요. 우리 적용해서 계획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러지만은 실제로 상관이 있죠. 계획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그라미도 지금 못 친다는 거죠. 가로수 계획할 때. 보도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도로 지금 할 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포장까지도 계획을 우리가 다 했고 시공도 어디로 가죠? 적용으로 간다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도로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자전거 도로니까 도로법 아니냐 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게 사실 적용 사업에 적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국토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로에서 토목에서 딱 먹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획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단지 보도도 사실 요즘 뭐 도로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의 적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점점 좁아지고 그러면 사업의 범위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토부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밥거리를 놓치고 있는데 그러면 산림청의 밥거리는 마치 우리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산림청의 산림조합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는 사람도 적용기사 어떤 그 범위가 안 들어가주면 입찰 볼 때 적용기사 아니면 적용기술사라는 타이틀을 안 들어가 넣어주면은 물론 법으로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안 넣어주면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림기사로만 국한시켜 버리도 아무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밥거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건 산림 어떤 그 쪽에서 저거 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밥거리를 위해서도 최소한 우리의 범위가 어디 것까지인가는 기사일 때까지는 몰랐어도 최소한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용도지구 세분 하면서 우리가 서울도시계획 조례에서 봤을 때는 역사문화 경관지구에 관해서는 각각의 지자체마다 조례마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외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외워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맥락하에 이런 주체로서 이제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의 단점, 보완점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용을 위해서, 우리 적용 기술자들을 위해서, 기술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기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범위를 마련해 주는 것은
기술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교수도 해야 되는 거지만 기술사들도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카이라인이 어떤 건가 라는 거 하고 조금 이제 건축하고의 관계인데요. 여러분이 건축법이나 단지 경관법만 알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까지 다 기본적으로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적용 기술사로서 그걸 뭐 외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사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다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카이라인하고 또 뭐가 있죠? 건축법이라 경관법하고 건축선 지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경우도요. 어차피 국토기본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